머스크의 결단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결별한 겁니다. 이분들은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분이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입니다. 올해 77세고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입니다. 서양은 왜 이렇게 자꾸 모두 다 남편 성을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한 남편 성을 결혼 안 하셨으니까 머스크라고 또 붙인 겁니다. 캐나다에 태어나 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캐나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죠. 지금도 곱죠. 애가 3명입니다. 아들 2, 딸 1. 일론 킴벨 토스카. 아들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죠. 아들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해가지고. 마야,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읽는 마야라고 하면 마야.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 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겁니다. 1989년 17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캐나다로 이주한 겁니다.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캐나다인인 겁니다. 국적을. 그래서 아들이 캐나다를 갈 수 있던 겁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똘똘합니까? 캐나다에서는 자기 뜻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이 또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21세에 미국을 이주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빚을 졌고 미국도 일론 머스크에 이런 빚을 진 거죠.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야 되기로 결정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1971년 6월 달에 출생했는데 어머니는 메이라고 부르네요. 메이 머스크. 아버지는 앨런 머스크. 어머니는 캐나다에서 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여러분들 이민을 간 겁니다. 프리토리아 보이즈 고등학교. 별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여러분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7세에 떠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군의를 가야 되고 본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날을 그냥 밝게 안 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SF 여러분들 소설 같은 걸 많이 읽어가지고 미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미국을 가서 뜻을 펼쳐야겠다. 캐나다에 17세에 1989년에 옮겼고 주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고 어머니가 이런 지지를 한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결정하고 아들이 떠난 게 아니고 1992년도에 미국을 이주하는 겁니다. 캐나다가 징검다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미국을 가야겠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미국에 정착을 해야겠다고 본 거죠. 그 중간 과정으로 어머니의 국적이 캐나다이니까 본인이 캐나다에 이런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신루루님 말씀처럼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계속의 통찰력을 갖고 살아야 순간순간 선택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머스크가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런 미국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미국에서. 본인이 엄청나게 선택을 잘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뭐죠? 꽃을 피울 수 없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결단의 인물인 겁니다. 학생 비자나 이런 걸 가지고 유펜에 했고 그다음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해가 이런 바로 그냥 때려치우고 창업을 해가 돈을 벌죠. 늦게 이러면 2002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H1B 비자라는 것은 특수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비자죠. 미국 시민권 취득이 매우 어렵고 10년 이상 걸렸다. 법적 이민 절차를 카프카적 악몽으로 묘사했다. 영화도 많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데 겪는 그런 어려움을 묘사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약간 사회주의 색채가 좀 강하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캐나다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어머니는 따라갔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결정하니까 전적으로 뭡니까 따랐던 겁니다. 그 체제가 좋은 체제가 되면은 미국의 여러분들 여행을 한참 할 때도 보면 노숙자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저 양반들은 미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거를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엄청난 행운인 거죠. 이 꽃을 이렇게 피운 겁니다. 메이 머스크 1950년에 메이 머스크 여름 어머니가 남아공으로 이주를 했는데 캐나다 시민권을 유지한 거죠. 그게 이제 아들이 여러분들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캐나다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메이 머스크 어머니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이주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모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질 수가 있으면은 그냥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는 17세에 아파르트헤이트 체제하의 남아공의 군 복무를 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용인하게 하기 위해 캐나다로 이주를 결정했고 그는 캐나다를 미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겼다. 메이 머스크는 아들 일론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미래를 불안정하게 본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앞날을.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가 모든 의사결정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메이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집과 차를 팔고 캐나다로 이주한 결정은 무섭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이게 보통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이 메이 머스크는 미국 시민권 취득에 12년이 걸렸고 캐나다 이주가 미국 진출을 위한 중간 단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판단이 그냥 인생을 완전히 가른 겁니다. 메이 머스크는 X에서 아버지와 조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태어난 나는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1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이 미국으로 이주를 용이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일론 머스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캐나다 이주가 자신의 선택이었다. 남아공은 인종분리 정책으로 인해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이 심했고 당시 백인 남성은 2년간 의무군복무를 해야 됐고 아마 SF 소설을 많이 읽었으니까 미국을 굉장히 동경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금식이 최고의 사업가가 여러분들 탄생한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의외로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 난민 지위 부여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책을 여러분들 집행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혁혁한 여러분들 기여를 했을 거로 보고 일론 머스크의 캐나다를 경유한 미국 이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